자, 계속해서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count if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썼는데, 자, 조건 비교 범위 그리고 조건을 나열을 해주면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는 게 자, 다시 한 번 더 긁어서 드릴게요. 계속 누적해서 드릴게요. 아이고, 전체한테 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count if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옆에다가 필요한 조건을 언급을 해주면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서 알려주는 친구가 count if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정명 범위들 중에서 구분에 적혀 있는 이 과목들의 조건을 찾아서 여기다 인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아래쪽에는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데이터로 치면 과정별로 골고루 9명, 9명, 9명이었었거든요. 원래 데이터대로 하면, 그죠? 원래 데이터대로 하면 9명, 9명, 9명이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과목별 인원수, 과정별 인원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본 거라면 이번에는 나이대별로 그 과정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러니까는 어느 나이대에 무슨 과목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무슨 과목에 어느 연령대가 많이 오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또 노란색으로 칠하는 L17번 셀에 L17번 셀에다가 표시해야 하는 거는 5세의 종이접기 신청 인원을 저기다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5살 클레이, 5살 마술, 요 자리는 7살의 종이접기, 여기는 6살의 클레이 과목,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차원 배열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과정명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과정명에 대한 조건도 있고요. 또 뭐에 대한 조건도 있냐면 나이에 대한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서 이 조건에도 해당이 되고 이 조건에도 그러니까 과목도 종이접기여야 하고 나이도 5살이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오케이 됐을 때 해당하는 셀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함수를 쓸 거냐면요, 여러분. 자, count 계열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count if s 함수라고 복수 s 붙여서 count ifs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 이 함수를 한번 꺼내 볼게요. 그러니까 count도 그렇고 count ifs도요. 똑같이 조건에 맞는 지정한 범위 내에 또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unt ifs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자, count ifs를 불러오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count if는 어느 범위, 무슨 조건 이런 것만 딱 던져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범위도 두 군데고 조건도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무슨 조건부터 검사해 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일단 아까 했었던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나이에 대한 조건을 먼저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나이 범위를 잡아야겠죠? 이 5번 셀에서 자, 이거 마우스로 드래그하기 힘들면 또 좋은 방법이 이 5번 셀을 하나 툭 찍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눌러주면 알아서 범위를 또 얘가 잡기도 해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자, 이 5에서 이 31번이에요. 자, 이게 나이 조건을 검사해 볼 범위잖아요. 나이에 대한 조건을 검사해 볼 범위인데 이 범위는 5세, 6세, 7세가 검사하는 동안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게 하려고 하면 무슨 주소를 만들어줘야 하죠? 지금 E5에서 E31 주소는? 무슨 주소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네, 절대 주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수 씨 얘기한 것처럼 F4번 키를 한번 툭 눌러주면 $2, $5, $2, $31이라고 하는 전체 절대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키보드에 F4번 키를 아까처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게요. 자, 나이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자마자 F4번 키를 누르는 건 괜찮은데 잡고 밑에 칸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절대 주소를 한 걸 잊은 거지.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F4번 키를 딱 누르게 되면 뒤쪽 부분만 절대 주소가 돼요. 앞에는 절대 주소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나이 범위 잡고요. 바로 잡자마자 F4번을 하거나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전체로 드래그를 해서 F4번 키를 제대로 주거나.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주소 나이 범위를 잡았고, 자, 그럼 지금 방금 잡은 건 나이에 대한 범위니까 두 번째 칸에 내려왔더니 그럼 방금 잡은 범위 내에서 조건으로 개수를 계산할 셀을 정의한대요. 그러니까 나이 범위들 중에서 5세다, 6세다, 7세다라고 하는 조건을 저기다가 적어달라고 하잖아요. 숫자든 시기든 텍스트 형태로 된 조건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자, 조건은 어느 셀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조건은 이제 여기 순서대로 표의 아래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K 17, 18, 19번에 적혀 있잖아요. 맞죠? K 17, 18, 19번에 적혀져 있고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K 17번 그대로여야 하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L 17번 셀이에요. L 17번 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17, 18, 19라고 하는 행은 바뀌어도 되지만 K는 그대로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옆에 클레이 마술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행은 그대로이고 K만 그대로 냅두면 여기 계속 5세, 5세, 5세의 조건이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K17번에서 열 번호하고 행 번호 중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건 열이에요, 행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고정을 시킬 데이터 값은? 그쵸. 열이에요, 열.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죠? 지수씨 얘기에. 열 번호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열을 고정을 시켜주면 행이 바뀌면 행은 따라서 알아서 바뀔 거고 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어도 열은 바뀌지 않게 K만 고정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서 $K 17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칸에 내려와서 또 조건을 검사할 셀이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 조건은 과정명에 대한 조건이 있죠.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 그럼 과정명 범위도 블럭을 잡고 F4번 하는 거죠. 얘도. 과정명도 F5에서 F31번을 쭉 드래그 한 다음에 F4번 키로 절대 주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과정명 범위를 전체적으로 잡았으니까 과정명에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조건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자, 조건 값이 어디 찍혀져 있냐면 L16번 셀에 찍혀져 있거든요. 자, L16번 셀에 적혀 있고 그 다음은 L17번, M16번, 그 다음은 N16번이에요. 그러면 L, M, N으로 열 번호는 변경이 되지만 L, M, N 열이 변하는 동안 16, 16, 16은 변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옆으로 갈 때도 16, 16, 16행 그대로고 열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어때요?
16, 17, 18로 내려가면 안 되고 16, 16, 16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경우에는 L16번 셀의 조건에서는 열을 고정을 시키는 게 맞아요? 행을 고정을 시키는 게 맞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 구분에 대한 과목에 대한 조건은 과목에 대한 조건은 L을 고정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16이라는 행을 고정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쵸. 지수 씨랑 동현 씨 얘기한 것처럼 행을 고정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행. 그래서 F4번을 한 번, 두 번을 눌러주면 L 달러 16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L 달러 16의 모양.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범위는 나이 범위였고, 두 번째 범위는 과정명의 범위였어요. 자, 두 가지 다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라서 절대 주소를 해줬고요. 각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조건도 조건셀을 또 찍어줬는데, 조건이 행 단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열이 고정이면 열만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5, 6, 7셋에 있는 K17번은 자 근데 조건이 행 단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같은 행에 열이 다르게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은 그대로 두고 행만 고정을 시켜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하고 확인을 딱 해봤더니 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5세 종이 접기가 0명이라고 나와요. 저는 5살은 종이 접기를 신청을 안 했나 봐요. 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 여기 과정명 데이터를 우리가 다 랜덤하게 바꿨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요. 우리가 방금 구한 저는 0명 나온 이 셀에서 비어있는 셀까지 범위 잡아요. 이렇게 셀 범위 잡을 수 있죠. 채우기 핸들러 말고요. 범위 그냥 쭉 잡아보세요. 범위 쭉 잡고 난 다음에 F2번 키 누를 수 있죠. 키보드에. F2번 키를 누르면 수식이 쭉 다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마법사로 적은 수식이 쭉 다 열려요. 열린 상태일 때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 나이와 과정명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가 배열표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죠.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지금 제 데이터를 보면 5세의 친구들은 크게 다른 걸 많이 신청하지 않고 클레이, 어리니까 이렇게 막 만지고 놀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신청 인원수가 많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 채우기 핸들러를 써서 이렇게 채우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 블럭을 잡고 F2번 컨트롤 엔터를 하는 거는 수식만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은정씨.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를 지우면 여기에 지금 제가 색깔을 넣어 놓은 거 보이죠? 어떤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수식도 함수도 들어가 있고 자 이걸 채우기 핸들러로 밑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똑같은 값의 결과는 들어오지만 노란색으로 칠한 서식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서식이 따라오는 게 상관이 없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뭐 기능으로 차이가 없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제가 한꺼번에 하는 거 할 때는 여기 블럭을 이제 함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채워줘야 되는 데에다 블럭을 잡고 블럭을 잡은 다음에 F2번 키를 그냥 한번 눌러주면 우리가 수식을 적은 부분 쭈루룩 다 범위를 이렇게 잡히거든요. 자, 그때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수식에 대한 그 함수 값만 집어넣게 되죠. 서식은 따라오지 않고. 뭐 서식을 가지고 채워 넣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기능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요거 혹시 카운트 if 창을 제가 다시 띄워 드릴 테니까 자, 요 부분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그 나이에 대해서는 절대 주소를 왜 하는지 과정명에다가는 절대 주소를 왜 하는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거 두 개 이해했으면 일단 오케이 찍어보세요. 여기에 절대 주소를 하는 이유. 나이에 대한 범위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 함수를 구할 때요. 나이 범위하고 과정 범위에 왜 절대 주소를 하는지, 왜 절대 주소를 하냐면 나이에 대한 조건 5, 6, 7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 이 나이 범위는 5세가 몇 명이고 6세, 7세가 몇 명인지를 체크라고 뜨면 value라고 떠요. 그럼 count ifs에 오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명준 씨? count if라고 한 건 아닌지 한번 보거나 count ifs를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그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하는 범위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하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간다. 그럼 오케이 한 번만 찍어 보세요.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에 왜 절대 주소를 해줘야 되는지. 다 어디 갔어? 지수 씨 말고는 아무도 오케이를 누르지 않는군. 반 오케이. 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럼 다들 조금 애매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L17번 있잖아요. L17번에다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L17번에는 어떤 인원수가 와야 되죠? 문제부터 이해를 해보자고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5세입니다는 아니지. 그치? 종이접기를 신청한 5세 인원 또는 5세의 종이접기를 신청한 인원. 자, 문제 이해 가요, 여러분? 자, 이 자리는 5세의 종이접기 인원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요.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와야 돼요? 여기 주황색으로 M18번 셀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레이 신청한 6세. 6세인 클레이 신청한 사람 수. 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뭐가 와야 돼요? 종이접기 신청한 7세 인원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가 이해가 된다. 오케이 찍어보자.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지 이제 파악했다.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이해가 됐다. 자, 오케이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줘야 제가 설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여기에 5세라고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이 줄은요. 5살의 종이접기, 5살인 사람이 종이접기 몇 명, 클레이 몇 명, 마술 몇 명인지를 표시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으로 제가 다 같이 이렇게 줄 단위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줄 단위, 행 단위 모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안 한다를 바로 반응을 해줘야 제가 설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가 정해져요. 자, 노란 줄 먼저 보면 노란 줄은 5살 친구들이 과목별로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에 각각 몇 명 신청했는지가 노란색 칸에는 와야 되는 자리예요. 동의하죠? 자, 여기 6살 자리는 주황색 자리는 6살 친구들의 종이접기 신청한 사람 몇 명, 클레이 몇 명, 마술 몇 명이 주황색 줄에는 6살 친구들이 과목별로 몇 명 신청했는지가 와야 되는 자리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범위는 7세. 그죠? 자, 7세 인원이 과정별로 몇 명인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 이거를 나이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요. 자, 근데 제가 색을 바꿔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열 단위로 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카운트 if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열이 나왔을 때 행과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하거든요. 자, 종이 접기 기준으로 이 노란색 자리는요. 열 기준으로 설명하면 종이 접기를 신청한 5세, 6세, 7세 인원이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황색 부분은 클레이를 신청한 5세, 6세, 7세 인원이 여기 몇 명이 와야 되는 거고, 연두색 부분은 마술 과목을 신청한 5, 6, 7세 인원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 자리 있죠?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자리에는 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 무엇을 먼저 설명해도 상관없죠? 주황색 자리는 어떤 데이터가 와야 하는 자리예요? 저기 이게 몇 번일까요? 여기가 N18번 셀이요. 그쵸? 마술을 신청한 6세 인원수예요. 또는 6살 친구들 중에 마술을 신청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마술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 6세 인원이 몇 명인지를 구해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비워놓은 여기 9칸 셀에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나이와 이 자리에 해당하는 과정명이 행과 열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지금 빈칸에 값을 채워줘야 되는 인원수에 대한 조건은 왼쪽에 나이가 적혀져 있고 위쪽에 과정에 대한 조건이 적혀져 있고 해당하는 조건 크로스되는 인원수가 여기에 집계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미션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으면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문제 일단 오케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과반수 이상이 대답해야 함. 자, 문제가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해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요 한 자리만 먼저 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자리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주황색으로 했는 자리. 자, 이 자리는 나이가 5살인 친구가 오기도 해야 하고 과정을 종이 접기를 신청한 친구도 와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럼 내가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나이도 조건을 한번 걸러내야 되고 과정명이 어떤 과정인지도 한 번 더 걸러내줘야 돼요. 걸러내야 할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지. 나이와 과정명.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언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자리 있죠? 여기. 제가 요 빨간색으로 글씨칠한 아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정명 중에 이 과목인 거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만 썼단 말이죠. 하나만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두 개라는 거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count if라는 함수로는 해결이 안 돼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면 count ifs 함수를 써서 자, 는 불러서 count ifs 함수를 불러내줘야 된다라는 게 문제 이제 필요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count ifs를 불러와요. 자, 일단 count ifs를 불러와 보세요. 자, count ifs를 불러오면 자, count ifs는 쓰는 방법이 조건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count if하고는 다른 점이죠. count if는 어떤 범위 내에 어떤 조건 이거 하나만 언급을 할 수 있다면 얘는 A 범위에서 A 조건, B 범위에서 B 조건, C 범위에서 C 조건, 뭐 H 범위에서 H 조건 해서 N개, 여러 개의 범위와 여러 개의 조건을 언급할 수 있는 곳이 count ifs다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자연어로 적어보면 나이 범위들 중에서 나이 조건을 적어주고 여기다 과정명 범위에다가 과정명 조건을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세트 1번, 2번 여기 내려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세트별로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127개까지 할 수 있다잖아요.
조건을. 근데 나는 지금 두 가지 조건만 하면 되잖아. 나이 범위 잡아서 어떤 조건인지 나이 조건 언급을 하고 과정명 범위 전체 범위들 중에서 어떤 조건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끔 과정명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세트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이해했으면 오케이 한번 찍어볼까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범위와 나이 조건, 과정명 범위에 대한 과정명 조건을 세트로 짝으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됐었냐면 나이 범위는 이 5번 셀에서 이 31번 셀의 범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5에서 이 31번은 여기 나이가 쭉 적혀져 있는 범위인데 자, 지금은 우리가 5살 거 구하잖아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L17번에서 함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5살 거 구하는 거지만 나는 조금 있다가 6살, 7살 것도 구해야 하는데 6살, 7살 거 구할 때도 저 나이의 범위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6세, 7세 구하는 동안 저 나이의 범위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5, 6, 7세 구하는 동안 다 동일한가요? 여러분 다 어디 갔나요? 동일한가요? 내가 지금 5세 인원을 구하든 6세 인원을 구하든 7세 인원을 구하든 비교해 봐야 되는 이 27개의 데이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지. 왜? 5세가 몇 명인지도 이 5에서 이 31이고 6세가 몇 명인지도 체크를 해볼 때도 이 5에서 이 31이에요. 7세가 몇 명인지도 카운트를 해볼 때 똑같이 이 5에서 이 3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범위는 변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F4번 키를 눌러서 다 달러를 붙여서 너 그 범위 변하지 마. 고정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다 절대 주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절대 주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죠. 과정명 범위 있는데도 한번 가볼게요. 과정명 범위도 한번 잡아보죠. 과정명 범위는 F5에서 F31번이에요. 과정명도요. 비교 종이접기인지 마술인지 클레이인지를 봐야 되는 과정명에 대한 그 범위도 이렇게 지금 제가 쭉 드래그를 했는데 과정명에 대한 그 범위도 조건이 옆에 지금 여기 위에 L16, M16, N16의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 가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종이접기에 대한 인원수를 구할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조금 있다가는 클레이를 구하고 마술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종이접기를 구하든 클레이를 구하든 마술을 구하든 해당하는 종목별로 구할 때 비교해 봐야 되는 이 방금 F5에서 F31 이 범위도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대 주소를 똑같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범위 내에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되잖아요. 다른 범위에서 다른 조건을 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저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나이 범위와 과정명 조건에 대한 부분을 왜 고정시켜주는지 이해 간다. 오케이 찍어주세요. 왜 나이와 과정명의 범위를 쭉 잡은 부분을 절대 주소를 해줘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갔다. 내가 5, 6, 7세를 구하든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을 구하든 저 범위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이는 나이대로 조건 적어주러 가고 과정명은 과정명대로 조건을 적어주러 갈 건데 자, 나이에 대한 조건은 지금 현재는 5세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6세고 그 다음에는 7세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K17번이라서 제가 K17번을 먼저 하나 찍었어요. 자, 지금 저 자리는 K17이라고 하는 셀이 조건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K18
K18, K19로 사용이 돼야 되는 범위죠. 맞아요? 저 K17은 변화가 되려면 나머지 여기 9칸에서 사용이 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9칸에서 5세, 6세, 7세가 모두 다 사용이 되잖아요. 5, 6, 7세는 이 9개의 칸에 모두 다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데 K17, K18, K19 경우 말고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면 안 되죠. KKK는 고정이고 17, 18, 19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K만 고정, 열만 고정시키는 F4번 키를 3번 눌러서 $K17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조건을. 자, 질문 한 개 하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L17번에서 나이에 대한 조건은 K17번 맞죠? 그죠? 근데 그 바로 오른쪽 옆에 칸에 갔을 때도 나이에 대한 조건은 K17번. 그 옆에 마술 칸에 갔을 때도 K17번이에요. 맞죠? 옆으로 갈 때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K17번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갈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밑으로 갈 때는 K17 그대로이면 안 되고 K18, K19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7, 18, 19는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달러를 묶지 않고 그냥 17이다라고 행번호 앞에 달러를 안 붙여주면 17, 18, 19는 알아서 딸려져서 이렇게 변동을 줄 거라는 거죠. 근데 K라고 하는 열은 변동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K 열은 그대로 있어줘야지 K 17, 18, 19를 사용을 하는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K가 L로 바뀌고 M으로 바뀌고 N으로 바뀌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대한 조건은 열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정명에 대한 조건은 이제 좀 다르죠. 과정명에 대한 조건은 L16번부터 적혀 있거든요. 근데 L16, M16, N16으로 L, M, N은 이제 열 번호는 바뀌는데 행 번호는 그대로잖아요. 맞죠? 행 번호는 그대로기 때문에 행 번호는 그대로라서 행은 계속 그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F4번 키를 몇 번 눌러요? F4번 키를 아이고 다 껴져 버렸네. 잠깐. 자, 카운트 ifs 가서 다시 얼른 제가 좀 잡을게요. L16번에 가서는 어떤 데이터를 고정시켜주면 돼요? LMN, 열 번호는 바뀌지만 16, 16, 16은 바뀌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만 고정시켜주면 돼요, 여러분? 행을 고정시켜주면 돼요? 열을 고정시켜주면 돼요? LMN은 바뀌어져 있고 16, 16, 16은 그대로잖아요. 그쵸? 16, 행이 고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4번 키를 2번 눌러서 이 데이터는 L 달러 16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열 방향으로 적혀 있으면 열만 고정시켜주면 되고 조건이 행 방향으로 가로 행 방향으로 적혀져 있으면 행만 고정시켜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5세의 종이접기 인원은 저는 빵명이 나와요. 5세 중에 종이접기 신청한 사람 중에 5살은 없다라는 거죠. 제 데이터에는. 우리가 이거 랜덤으로 바꿨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어떤지 채우기 핸들러를 아래쪽으로 당겨보고 오른쪽으로도 당겨보죠. 자, 당겨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렬을 제대로 했는지. 자, 채우기 핸들러를 아래쪽이든 아니면 오른쪽으로든 당기고 밑으로 당기든 해서 이제 나머지 9칸을 다 채웠잖아요. 9칸 중에 아무 칸이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보면 파란 범위 빨간 조건, 보라색 범위 초록색 조건.
됐나요? 나오나요?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조건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요렇게 지금 잘 표시되나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엔터 하고요. 여기다가 교육 접수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 셀 보이죠? 제일 위에. 여기 셀에 더블 클릭해서 현황 옆에 한 칸 띄우고 작성 본인 이름 좀 적어주세요. 자, 오늘은 캡처샷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캡처샷 받을 건데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크게 잘 보이게 적어주시고요. 자, 적어주시고 우리 여기 9개 그 셀 적어서 나온 부분 중에 아무 셀이나 더블 클릭 한번 하죠. 아무 셀이나 더블 클릭해서 지금 이 화면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하고요.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ESC 키 누르면 여기 함수 열렸던 거 다 끼거든요. 그러면 요거 캡처한 거 프린트 스크린 한 거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세요. 방금 캡처한 거. 넣어주시고 캡처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그 작성에 여러분들 이름 크게 잘 보일 수 있게끔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올려주시고 오케이. 고은 씨도 올렸고, 은정 씨랑 쭉 올리고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쭉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좋아. 자, average if 함수로 갈게요. 시트 옆으로 옮겨볼게요. 자,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면 돼요. 아이고, 창이 닫혔네. 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아주 큰 성과예요. 요 조건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만 체크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다음 것들은 또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카운트 if 계열 시트에서요. 자, 아래쪽 average if 함수로 좀 가볼게요. average if 함수로 가고 자, count ifs도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한 거 적어볼게요. 자, 1 조건 1 자, 요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로 남겼고요. 자, 이번에는 average if라고 하는 함수예요. average는 원래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if가 붙었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아까 전에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였고요. 조건이 여러 개면 count ifs 함수였거든요. count ifs 함수였는데 똑같이 쓰면 돼요. average는 평균을 알아서 얘가 구해주고 if를 붙이면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을 구해주는 친구가 average if 함수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인별 실적해서 날짜별로 여러 사람들의 이 몇 명 김영주, 김도규, 이혜준이라는 사람의 실적이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영업사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날의 실적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 집계를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집계를 표시를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는 1월 15일부터 뭐 2월 1일까지 이 영업사원 3명의 평균적으로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집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집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거 average if 함수를 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개인별로 평균 실적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지금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 만약에 김영주라는 사람의 평균 실적을 구해야 한다. 자, 김영주라는 사람의 평균 실적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김영주라는 사람의 그죠? 김영주가 실적을 낸 제가 범위 잡아볼게요. 김영주가 실적을 낸 이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김영주라는 사람이 실적을 낸 데이터잖아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얼마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툭 적어주면 되겠죠. 그 같은 방법으로 김도규 씨 것도 찾아가지고 그 숫자들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예준 씨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예준 씨도 이예준 씨의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그 숫자들에 대한 평균값을 이예준 씨한테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영업사원이 굉장히 많고 개인별 실적 스코어를 표시를 했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막 1년치 데이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쓰는 거죠. 함수, 엑셀이든 뭐든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 통계를 내보는 거죠. 자, 그때 사용을 하는 게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는데 aver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AVER까지 적혀져 있는데 average가 있고 또 average A가 있고 average if, average ifs라고 하는 함수가 4개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는 average if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각각 개인 사람별로 김영주, 김도규, 이혜준 이 3명 그 사람별로 평균을 내볼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조건이 붙은 거고요. 이름에 대한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름이 김영주인 사람 실적 찾아다가 평균 구하면 되고 이름이 김도규인 사람 실적 찾아다가 평균을 구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이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이니까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이해 가요? 이 문제 지금 혹시 이해 가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 이해 가요? 자, 지수 씨 이하 모두 다 이해 가는 거죠? 이해 가는 걸로. 자, 침묵은 긍정이니까. 그대들은 다들 샤이하니까, 그죠? 자, average if, 함수 불러볼게요. 자, 불러주세요. 네, 명준 씨, 알겠습니다. 이하동분. 자, average if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우리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average if 함수를 열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average가 대충 평균인 것 같고, if는 뭐, 아까 해봐서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름에 대한 조건이 얘기가 됐고, 나는 실적이라는 이 수치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자, 첫 번째 렌즈 칸을 봤더니, 자,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짜고짜 계산을 할 셀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지? 잠깐 넘어가요. 두 번째 칸 가볼게요. 두 번째 칸에 가봤더니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형식의 조건으로 평균을 구할 셀을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나는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그냥 실적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김영주라는 사람의 실적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평균을 구할 셀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김영주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내가 평균을 구하는 건 실적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지만 조건은 김영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실적 데이터만 갖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건은 F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그죠?
F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여기서 질문. 여기다가 F 고정시켜주는 혼합 주소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김영주지만 조금 있다 김도규, 이해준이잖아요. 그럼 F3, F4, F6으로 바뀔 건데 F3, 3, 4, 5 맞나? 3, 4, 5네. F3, 4, 5로 바뀔 건데 F열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요거 하나 구하고 같은 방향 열 방향으로 한 번만 이동시킬 거잖아요. 옆으로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F3번 상대 주소로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F3으로 두면 조금 있다 F4, F5로 알아서 김도규, 이해준으로 바뀔 거고, 자, 밑에 세 번째 칸, 에브리지 렌지 자리로 가봤더니 여기는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평균은 문자를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숫자를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숫자 데이터가 있다면 그 숫자는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실제 셀은 어느 범위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뭐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의 평균이에요? 이름의 평균이에요? 실적의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쵸. 우린 지금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을 구해야 하는 범위는 D3번에서 D20번이다 라고 하는 이 실적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실적 전체 범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실적 범위는 김영주, 김도규, 이해준 범위를 구하는 동안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지금 방금 D3에서 D20번 한 이 범위는 안 변하죠. 안 변하면 무슨 주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게 해주려면? 고유 주소, 절대 주소. 맞아요. 고유 주소라고도 얘기해요. 절대 주소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F4번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F4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안 해볼게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절대 주소를 해주시고 이렇게 절대 주소 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절대 주소 해주시고 저는 절대 주소를 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조건은 김영주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찍어줬고 실제로 평균을 구해야 되는 범위는 실적 범위다라고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했던 제일 위에 인수칸에서 얘기했던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저 계산할 셀 범위는 평균을 계산할 범위겠어요? 조건을 계산해 볼 범위겠어요? 저 렌지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다짜고짜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다음으로 패스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인수칸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서 두 개를 채워줬거든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계산하려는 셀 범위라는 거는 조건을 계산해 보겠다라는 범위일까요? 평균을 계산해 보겠다라는 범위일까요? 평균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범위는 방금 잡았잖아요. D3에서 D20번으로. 평균을 구할 실제 셀의 범위는 잡았으니까 저 렌지 칸에서 계산할 셀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건을 계산해 봐야 되는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조건이 김영주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줬지 저 조건을 어디서 체크해봐라, 어디서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건 확인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렌즈 칸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범위를 쭉 잡아주면 될까요? C3번 셀에서요. C20번 셀까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름 범위들 주르륵 중에서 김영주인 거, 김도규인 거, 이해준인 거를 또 찾아줘야 되고 요 범위도
김영주, 김도규, 이혜준 씨 구하는 동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도 안 변하는 주소라 C3에서 C20번도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F4번 키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절대 주소 F4번, 여기도 절대 주소 F4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죠. 자, 확인하면 김영주 씨 평균 실적이 39,355점 얼마 나오나요? 일단 김영주 씨 이렇게 나오나요? 평균 실적 39,000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죠. 자, 채우기 핸들러 드래그 하거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저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과값하고 제 결과값이 같이 나오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과값하고 제 결과값이 같아요? 달라요? 해보셨나요? 값이 같게 나오나요? 다르게 나오나요? 같게 나와요? 같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맨 위에 건 같게 나와야 되는데, 응,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제일 위에 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같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다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거 만들어진 거 3개 쭈루룩 드래그 잡아요. G3, 4, 5 쭈루룩 드래그 잡아봐요. 함수값 다시 보여줄 거니까 일단 요렇게 3개 쭈루룩 드래그 해봐요. 드래그 해서 홈 리본 메뉴에 표시 형식에 가서요.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일단 쉼표 스타일 딱 눌러줘 보세요. 쉼표 스타일 딱 눌러주면 소수점은 일단 제외되거든요. 제외되는데 저랑 똑같이 절대 주소를 안 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나오는데 절대 주소를 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볼게요. 여기 함수에서 다시 들어갈 때는 G3번 셀 찍어 보세요. G3번 셀을 찍고 위쪽에 FX 버튼 다시 눌러주게 되면 창이 이렇게 떠요, 여러분. 자, 창이 뜨면 확인해 보세요. C3번에서 C20번 전체 절대 주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F3은 그대로 F3 있어야 돼요. F3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에브리지 렌지 있는 자리 D3에서 D20번 절대 주소 돼 있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세요. 절대 주소, 여기는 상대 주소로 그대로. 자, 그러고 확인을 하면 39,356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이게 맞는데 채우기 핸들러로 밑으로 딱 내려보면 밑에 2개 김도규랑 이혜준 씨에 대한 평균 실적은 저랑 좀 다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나와요? 저랑 하나는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범위가 달라졌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럼 수치값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자, 여기 봅시다. G4번 셀 가보세요. G4번 셀 가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지금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같아요? 김영주가 빠지니까 값은 같게 나오겠구나. 값은 같게 나올 건데 자, 저랑 화면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얼른 한번 보세요. 다르죠? 네. 달라요. 근데 이제 왜 결과값은 같게 나왔는지 알겠죠? 김영주가 빠져있죠. 저는 지금 범위가 한 칸 밀린 거 보여요? 파란색하고 보라색 범위가 한 칸씩 밀렸어요, 지금. 조건은 김도규로 F4로 밀린 거 얘는 맞는데 얘는 밀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름 범위랑 실적 범위가 한 줄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죠? 그죠? 어.
내려가서 범위가 지금 달라졌고요. 이해준 있는 부분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었네. 그래서 값이 같게 나왔구나. 값은 같게 나올 수 있었겠네요. 충분히. 자, 세 번째 거 범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면요. 저 지금 두 칸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죠? 밀려져서 내려간 거.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밀려 내려갔죠? 절대 주소 돼 있으니까. 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김영주 말고 여기에 뭐 김도규가 있다. 여기 이거 이름 좀 바꿔볼까요? 이제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C3번 셀 가보세요. C3번 셀에 가서 김영주 돼 있던 거를 이예준으로 바꿔보세요. 이예준으로 바꾸고 자 C4번 셀에 있던 김도규를 김영주로 김영주 말고 이것도 이예준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것도 이예준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밑에는 아니지만 위에 두 군데는 또 결과값도 달라지죠. 저랑. 데이터 범위가 여러분들 데이터 범위하고 제 데이터 범위가 저는 절대 주소를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범위에 가가지고 기준 범위를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네. 이제야 편안해져요. 그래요. 네. 예쁜 어린이들. 예쁜 어린이들. 자, 요렇게 하고요. 요것도 캡처샷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오늘 수업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에 작성 본인 이름 한 번 더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함수식 있죠? 요거 함수식 보이게 또 펼쳐놓고 캡처샷 하나씩만 더 보내주세요. 요것만. 여러분들 이름 꼭 표시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활동 내역서에다가 각각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서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시고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캠 촬영 좀 할게요. 종료 캠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자.